자, 오늘은 수학 2 두 번째 파트 미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첫 번째 단원이 미분계수하고 도함수죠. 두 번째 파트 첫 단원 첫 소대단원이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고 그 중에 또 소단원 제목이 미분계수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는 예전에 다 설명을 했겠지만 다시 한번 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원래 미분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잘게 쪼개면 미분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미분의 정의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대답을 여러분들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게 쪼개는 걸 미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분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미분을 정의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르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 이런 말을 쓰는 건데 그 미분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미분을 정의하면서 미분을 가능하게 하는 그 이론을 알려면 먼저 미분 계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미분 계수는 어디서 나오는 이론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미분계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미분계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이론인 것인가 어디서 파생된 이론인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2는 함수의 극한, 함수의 미분 이런 것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고 이 변화율은 함수의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변화율의 뜻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기로는 함수기 때문에 알겠죠? 함수의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함수의 변화율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 변화율의 함수의 변화율이 뭐다?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 선생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물론 많이 봤겠죠.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우리가 찾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찾았던 거를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기울기 찾을 때 사용한 그 이론이 변화율을 정의하는 이론인 거예요. 변화율을 정의하는 이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차 함수는 우리가 직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말하는 건 맞아. 하지만 우리가 모든 함수가 직선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함수 y는 fx라는 이런 곡선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이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의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이 기울기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변화율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울기는 직선에서만 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지. 알겠지?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변화율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단원 첫 번째 단원 미분계수를 이해하려면 저 변화율의 개념이 두 종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두 종류라는 걸 선생님이 뭘로 구분해 줄 거냐? 잘 들어야 돼. 이 x 증가량의 극한값으로 선생님은 구분을 해 줄 거예요. 변화율. 자, 변화율은 두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짐. 즉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1, 2, 3 이런 식으로 다가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분모가 0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런 변화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구분을 어떻게 한다? x 증가량이
x 증가량의 극한값이 0에 다가가느냐 안 다가가느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책 연결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부르냐? 순간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다는 거는 이 두 점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그 매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래프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죠. 그쵸? 그때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다는 걸 선생님이 좀 확대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들이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맞아, 틀려.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는 거니까. 이때 이 두 점의 관계는 연속된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x 증가량이 0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지. 바로 이웃하고 있으니까 차이가 거의 없는 거잖아, 그지? 이해할 수 있겠니?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얘도 두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두 점의 관계는 x 증가량이 0일 때 y 증가량도 0에 가까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순간 변화율을 이해할 수 있겠지? 이 순간 변화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와우, 난리 났네요 지금. 야, 천둥번개가 치고 매우 무서운 환경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전부 물바다겠죠. 지금 상황에서 수업은 해야 되니까 선생님도 설명하는데 장난 아닙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변화율의 개념이 이제 우리는 뭐다?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이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기울기 아니에요? 그건 직선에서. 알겠지? 이제는 우리는 변화율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변화율은 두 종류, 두 가지로 분류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x 증가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분모가 기준이에요.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극한의 개념인 거예요.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다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다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라 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순간 변화율의 계산 결과를, 순간 변화율은 극한값이니까 당연히 극한의 값이 존재하겠죠. 그 순간 변화율의 계산 결과를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죠? 미분계수 뭐예요? 순간 변화율의 극한값이요. 이렇게 말하면 매우 퍼펙트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 겁니다. 식으로. 일단 순간 변화율을 만들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선생님이 함수 y는 fx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자, 함수 y는 fx, x는 a에서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극한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두 점을 먼저 찾아야 돼.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x가 a일 때 점을 하나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럼 a, fa라는 점을 우리가 하나를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 fb 점을 무서워요? 선생님은 이제 안 쫄고 있는데 여러분들 쫄고 있을 수도 있어요. b, fb 점을 이렇게 찾는 거지. 오늘 강의가 난장판이네요. 천둥번개 때문에 난장이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어떤 설명을 해주고 싶었느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세팅을 한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이때 이 점이 a, fa 점이고 이 점을 b, fb 점이라고 세팅을 한 상태에서 변화율을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 지금 미분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또 변화율로 가고 있죠. 강의가 난장입니다.
변화율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한다? 당연히 x 증가량이니까 b 빼기 a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y 증가량은 fb 마이너스 fa. 요게 변화율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만들어? 이게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x 증가량을 나타내는 기호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x 증가량을 나타내는 기호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를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첫 번째, 델타 값을 이용하는 거야. 이 삼각형 표시를 델타라고 있는 거고, 이 델타라는 기호 뒤에 문자에 관한 증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x 증가량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 델타 x라고 말합니다. 이해돼요? 따라서 b 빼기 a가 바로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는 뭐가 돼야 돼요?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여기까지까지 들을 수 있나요? 난리가 아니네요. 난리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변화율을 다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델타 x, x 증가량분의 f b 대신 a에서 델타 x만큼 증가한 값이 b니까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로 이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을 바꿀 수 있을 거고, 선생님이 순간 변화를 만들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을 쓰면 돼요. 리미트. 누가? 델타 x. 이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워져야지만이 순간 변화를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이 극한값의 결과를 우리는 함수 fx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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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하나 죽겠는데 이런 날씨면 야 우리는 지금 미분계수를 배워야 돼. 아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F 여기다 다시 하나 쓰는데 이게 프라임이에요. 프라임이라고 읽고 A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F 프라임 A가 바로 이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극한값의 결과입니다. 이걸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순간 변화율이라는 단어는 많이 안 보일 거고, 대신에 미분계수라는 단어를 많이 볼 건데, 미분계수가 곧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순간 변화율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 변화율을 만드는 거는 변화율을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변화율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때 x 증가량을 0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면 다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선생님이 포인트를 짚어주면, 내가 미분계수를 만들고 싶어. 출발은 변화율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때 변화율을 만든 상태에서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워져야지만, 일단 변화율이어야 되고, 변화율인 상태에서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을 때만 미분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변화율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변화율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미분계수 처리로 하면 아작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천둥 맞고 그냥 죽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미분계수를 나는 알아야 돼. 나는 미분계수가 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처음 딱 출발할 때 변화율에서 출발해야 된다.
만약에 변화율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로 미분계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공식으로 이걸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처음부터 변화율을 설명을 했고 그 변화율에서 x 증가량에 해당하는 분모 부분이 0에 가까워졌을 때가 순간 변화율이고 그걸 계산한 결과를 f'A라고 정의를 하면서 미분계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연결시켜 준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변화율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을 우리는 함수에서 변화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x 증가량을 나타내는 기호로 자주 사용되는 게 델타 x예요. 여기서는 델타 x 대신에 h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h도 x의 증가량을 나타내는 기호로 많이 사용합니다. 델타 x 또는 h를 여러분들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 증가량을 이제 말을 하려면 당연히 기본 개념이 어디서 깔리고 있어야 되겠냐 라고 물어보면 이 함수 y는 fx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에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점을 a, fa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점을 b, fb로 설명을 한 상태에서 델타 x는 a하고 b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겠죠. 증가량이니까. 따라서 선생님이 여기 fb 대신에 fa 플러스 델타 x를 사용한 것이고 뒤에 y 증가량이 되니까 fa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양이 바로 변화율인 거예요. 이거를 델타 x 대신에 h를 써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미분계수 즉 미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 상태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닌 상태로 분모에 아무리 역을 대입하고 극한을 계산해도 그거는 순간 변화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이 상태여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걸 이제 응용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 상태를 만들지 않고 응용하는 거는 멍청한 짓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변화율을 만들어 놓고 이 변화율의 극한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델타 x가 0으로 다가갈 때, h가 0으로 다가갈 때 극한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f'A라는 미분계수로 정의되는 거예요. 자, 요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60페이지에 해당되는 이론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거랑 똑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뭐 자세히 디테일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책이 어설프다 그랬죠? 책이 뭔가 어설프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해준 겁니다. 내가 변화율이 먼저 알아야 된다. 변화율을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로 넘어가는 것이지 변화율을 만들지 않고 순간 변화율을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럼 변화율인데 분모가 0으로 안 다가가고 있어요. 그럼 그건 평균 변화율인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일단 변화율에서 출발해야 되고 네가 분모가 0이 아니야. 분모가 0으로 다가가지 않았어. 그럼 너는 평균 변화율인 거니까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아니야. 분모가 0으로 다가갔어. 그럼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하고 그때 그 계산 결과를 미분계수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미분계수라고 불리워지는 미분계수라고 말하는 이 F'의 기하적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자, 우리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프는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순간 변화율을 여기다 그대로 확대시켜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연속적인 두 점에서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점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둘이 한 점으로 다가가는 점이었겠지. 예를 들어서 이 점이 x는 a로 둘 다 다가가는 점일 거 아니야. 맞아, 틀려.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이 점을 a, fa라고 해도 이 x 증가량 자체가 0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다음 점도 a로 다가가는 점이어야 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점에서의 a라는 점으로 다가갈 때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다시 먼저 이해해야 될 건 뭐다? 미분계수 f'a는 무슨 뜻이다? a로 다가가는 점에서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a로 다가가는 점에서 x가 a로 다가갈 때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될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만약에 측정을 한다면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을 측정한다면 그게 곧 순간 변화율인 건 당연히 알겠죠. 연속된 점이니까. 근데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해석을 한다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y는 fx 그래프 위에 있는 a, fa 점을 지나면서 이 점에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f'a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하적으로 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왜 그런지 선생님 다시 한번 해석해 줄까? 해석할 필요 없죠? 보세요. 이 A로 다가가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확대해보면 이런 두 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직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점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X는 A로 다가갔을 때 그 두 점은 직선 위에 있는 두 점도 되고 곡선 위에 있는 두 점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연속적인 점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의 순간 변화율이든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측정하던 그건 어차피 똑같은 값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62페이지 3번 미분계수의 기하적인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렇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앞으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기울기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알 수 있을 때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그 기울기를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미분계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극한값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분만 할 수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거의 식은죽 먹기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찾는다는 것은 너무 쉽겠죠? 거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원리는 심플하다. 알았죠? 네, 좋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시간 관계상 필수예제 문제들을 다 풀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끊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연결해서 필수예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조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수예제, 모든 필수예제를 다 풀어주는 거는 효율적 시간 관계상, 이론을 진행하는 시간 관계상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필수예제 위주로 문제를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영상 촬영 다닐 때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간단한 필수예제, 중요한 필수예제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보고 다음 단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천둥번개 치고 난리도 아닌데 수고들 많았어요.